지금부터 그럼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다시 도진 검찰의 고질병, 가짜 뉴스 언론 플레이입니다. 자, 검찰은요. 법정을 이 법률적인 어떤 논쟁의 장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리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정치적인 세력 다툼, 누가 힘이 더 센가 겨뤄보게 하는 정말 최악의 이 정치 공방의 장으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여론몰이를 통해서 여론의 우위를 선점하면 그걸로 재판의 결과를 이끌어낸다. 여론전에서 이기면 재판에서도 이긴다. 요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 검찰의 사고방식이 맞아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검찰은 법정에서 증거로서 뭔가를 제시하고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와는 상관없고 혐의와도 상관없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들을 때 매우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매우 민감하게 들릴 수 있는 얘기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고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얘기들만 막 쏟아내는 거죠. 그런 소재를 공급해 주는 것은 또 조중동입니다. 그래서 그 조중동이 공급한 소재를 검찰이 입에 담으면 다시 조중동이 그것을 받아서 크게 퍼뜨리죠. 자,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올망졸망하는 쥐새끼 언론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 죽이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아주 희한한 엉뚱한 쪽으로 끌고 가요. 판사? 이건 아닌데? 알죠. 하지만 이미 여론이 이상하게 가버렸기 때문에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론과 정면으로 부닥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겁나거든. 그러니까 적당히 검찰이 원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아주 희한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검찰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잘 쓰는 수법이 뭔 줄 아세요? 그게 시간을 끄는 겁니다. 재판에 시간을 끄는 거죠. 양승태가 정말 그 전략을 잘 활용했죠. 그래서 검찰이 언론 플레이 하는 것을 사실상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양승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의 관심은 다 다른 데 가 있었죠. 특히 이재명 대표, 때로는 조국 전 장관, 이런 사람들한테 가 있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양승태는 하나씩 여론을 뒤집어 놨던 거죠. 사람들의 생각은, 기억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디테일은 다 까먹고 전체적으로 이거였지 않나? 라고 하는 인상만 남게 되는데, 자, 법정에서 그 남아있는 흐릿한 인상을 뒤집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는 거죠. 각인된 어떤 것은 지우기 어려우나 흐릿하게 남아있는 기억의 잔상들은 쉽게 잡아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양승태가 성공한 거고요. 자,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 빨리 끝내자 검찰이 저 개지랄을 떠는 이유, 조중동이 저 난리를 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각인된 어떤 것들이 살아 흩어지기 시작해서 흐릿한 잔상이 남았을 때가 되면 이재명 대표가 너무나도 유리하거든. 솔직히 재판 같지도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받았어야지 문제가 되는데 돈 한 푼 안 받았어. 지금까지 돈 받았네 어쩌네 하는 거 다 누가 봐? 다른 사람이 받은 얘기잖아. 그리고 그것 역시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려. 솔직히 말해서 정진상이 돈 받은 거하고 이재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없잖아. 근데 왜 이재명이 기소가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희한하게 여론을 조작해서, 언론을 조작해서 정진상이 받은 돈이면 이재명이 받은 거야, 이따구 논리를 피우고 있는 거죠. 자, 재판부가 바뀌면서 아마 검찰의 이런 시도는 많이 좀 희석이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자 아마 검찰이 그 고질병, 언론 플레이로 뭔가 재판을 바꿔보겠다는 고질병이 또 도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죠. 제가 볼 때도 야, 정말 해도 너무한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있었습니다. 대장동, 위례지구, 성남FC, 백현동, 이 사건들을 모두 모아 가지고 있는 가장 주요 사건, 가장 큰 덩어리 사건이 바로 오늘 열린 재판이었습니다. 오늘 재판은요, 재판부 갱신 절차가 이어지는 때였습니다. 지난번에 지난주에 재판부 갱신 절차를 잠시 거쳤고요. 오늘도 재판부 갱신 절차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정신문,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어떤 주장이 오갔는지를 확인하고요. 전체적인 재판의 흐름 속에서 지금이 몇 % 정도 진도가 왔나 이런 것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핀 증거 다시 한번 되돌려보고 앞으로 살펴야 할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재판을 인수인계하는 겁니다. 재판부 갱신 절차라고 하니까 되게 좀 되게 어마어마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재판부가 인수인계를 하는 거예요. 인수인계를 할 때, 자, 인계받은 재판부가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지금까지 뭐 했죠? 지금까지 한 거는 뭐고, 앞으로 해야 될 거는 뭐며, 지금까지 한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누가 했고, 이런 것들 다 살펴보는 거. 요 인수인계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판부 갱신 절차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렵죠. 하지만 재판 인수인계, 재판부 인수인계라고 하면은 훨씬 이해가 쉽죠. 자, 사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볼 때 지금 현재 법률 용어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 갱신 절차, 뭔데 이거? 딱 와닿지 않죠. 하지만 재판부 인수인계, 재판 인수인계 절차, 그죠? 금방 와닿지 않습니까? 재판 인수인계 절차. 네, 재판을 인수인계하는 거예요. 재판부가 바뀌니까. 자, 이해 딱 오시죠? 그렇게 법률 용어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오늘 이 재판부 인수인계 절차가 진행이 됐어요.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10시 반에 재판이 시작됐는데 12시 반 정도가 되기 전에 이미 재판이 끝났어요. 다음 재판 언제 열린다는 이런 자질구레한 얘기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진행된 시간은 2시간이 채 안 될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여기에 자, 이재명 피고인 오셨습니까? 정진상 오셨습니까? 검찰에 누구누구 왔었어요? 변호인은 누구누구 계시죠? 자, 그러면 각자 피고인 주소 말씀하세요. 성명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른바 모두 절차를 마치고 나면은 실제로 진행된 갱신 절차는 1시간이 채 안 걸렸을 수도 있어요. 자, 요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거죠. 솔직히 말하자면 오늘 재판에서는 기사거리가 없는 게 정상이죠. 아니, 인수인계하는데 재판 관련해가지고 기사가 나겠습니까? 인수했다, 인계했다,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주고 왔다 갔다 이런 게 중요해질 것 같다. 이런 얘기 말고는 재판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다? 이게 오늘 거론될 얘기는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분위기를 딱 아시겠죠? 자, 특별한 기사거리가 없었는데 갑자기 오늘 오후에 이런 기사가 땅 뜹니다. 뜬금없이 정진상 실장의 대포폰 얘기가 나와요. 정진상 실장이 공천에 관여했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얘기를 검찰이 법정에서 해요. 정진상 피고인이 지금 대포폰으로 사건 관계인들을 접촉하고 있다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재판부가 좀 제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 근데, 첫째,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말라 그랬지. 민주당 쪽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 이 얘기는 아니죠. 사건 관계인 누굽니까? 예. 이재명 아니면 유동규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만나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죠? 자, 두 번째, 대포폰? 대포폰을 누가 썼는데 대포폰이라는 증거, 대포폰 썼다는 증거는 있어? 두 번째, 접촉했다는 증거는 있어? 자, 접촉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접촉했다라는 근거도 없어. 하지만 카더라라는 말을 그냥 검찰이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법정에서 이거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고. 안 했는데 이게 뭡니까? 낙인을 찍는 거지. 자, 정진상 실장이 민주당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식의 헛소문을 검찰이 일부러 퍼뜨린 거예요. 헛소문을 일부러 퍼뜨리려고 이 짓을 한 거야.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못된 짓거리지. 이 검사들 전부 다 모가지 쳐야 돼요. 검사가 말이야, 확인도 안 된 뜬 소문을 가지고 법정에서 막아달라 어째라. 확인이 됐어? 못돼 처먹은 검사 새끼들. 니들이 그러고도 검사야? 이 개새끼들아. 어휴, 진짜 잡놈들 진짜. 한동훈이한테 그렇게 배울 게 없어서 그런 거를 배우냐? 어휴, 진짜. 못돼 처먹은 것들. 아니, 이럴 수 있는 게 이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온 거예요. 이 뜬금없는 카더라 통신을 검찰이 아무렇지도 않게 떠버릴 수 있는 이유, 요 얘기를 누가 했는 줄 아세요?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뭐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 원래 민주당에서 나온 거잖아.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자, 그렇다면은 이 근거 없는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낸 민주당 관계자, 그 새끼가 나쁜 새끼지. 그 새끼가 이적분자지. 그죠? 누굴까? 자, 지금부터 내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검찰이 오늘 얘기한 그 주장, 정진상 실장이 대포폰으로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 그 근거가 뭔데? 자, 이 근거는 벌써 일주일 전에 나온 조선일보 보도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거짓말을,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그 가짜뉴스를 검찰이 받아서 한번 그 자기 입으로, 검찰 입으로 한번 떠벌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조중동이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미 일주일 전에 한번 나왔던 거야. 일주일 전에 한번 나왔는데 그냥 별로 다들 신경 안 쓰고 그냥 넘어갔던 거야. 그거를 다시 꺼내온 거지. 검찰이 전형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작당질 친 거죠. 그죠? 이게 검사야, 이게? 이런 놈이 검사야? 이런 놈은 보고 잡놈이라고 불러요. 지금 대한민국 검사들이 다 하나같이 잡놈들이 돼버렸어. 어쩌다가 이 대한민국 검찰이 이따위가 됐죠? 자, 좋아. 그러면 이 기사는 어디서 나온 거야? 이 기사 끝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한테 불출마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한 문학진 의원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문학진 의원이 이 조선일보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떠벌떠벌한 거지. 자,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라면서 조선일보 만나서 떠벌떠벌할 새끼면은 정상 아니죠? 예, 정상 아닙니다, 얘는. 예. 자,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예. 문학진 의원은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을 비선조직의 핵심으로 지목했는데 보석으로 풀려나 주거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로 이 대표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하는 게 금지되어 있지만 정 씨가 사람들을 불러서 만나고 대포폰을 통해 연락하고 있다는 설이 있다. 자, 문학진 의원이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을 비선조직의 핵심으로 지목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포폰으로 만나고 있다더라 라고 떠들었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문학진이가 그런 얘기를 퍼뜨리고 다녔다는 얘기죠.
조선일보 기자 만나서 문학진이가 퍼뜨렸다는 얘기지. 야, 이 나쁜 놈 아니야? 그러니까 출처는 문학진이야. 정진상을 지목한 것도 문학진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진이 이 조선일보 기자를 만나가지고 헛소문을, 가짜뉴스를 딱 퍼뜨렸는데 그 가짜뉴스를 조선일보가 냅든 받아서 보도했고 그걸 다시 검찰이 딱 받아 물고 자, 검찰이 떠버리니까 다시 조선일보가 보도하는 이런 황당한 자가 발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참. 그리고 이거를 오늘 검찰이 써먹은 거죠. 조선이 보도하고 검찰이 띄우면 다시 조선이 보도하는. 하나 빼먹었네요. 수박이 떠버리고 조선이 보도하고 검찰이 띄우면 그래서 다시 조선이 보도하고 그래서 기사를 키운 다음에 그걸 다시 여기저기에서 받아 쓰는 그런 형태의 장난질이 지금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법정에서 벌어진 거예요. 야, 참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 아닌가요? 이거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법정이 이렇게 더럽게 굴러가도 되는 겁니까? 이게 법정이에요? 이게 법정이냐고. 참. 이게 헛웃음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이 최초 발설자가 민주당 국회의원. 그러니까 지가 공천에서 떨어지니까 공천에서 떨어진 거 가지고 얘가 보복을 한 거지 장난질을 친 겁니다. 공천에서 떨어진 거 억울해. 나 공천 떨어진 거 억울해. 그러니까 어떻게? 야, 이재명한테 해코지 해야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들이 과연 사람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의 고인물들, 썩은 물들은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던 거지. 조선일보, 조중동 만나가지고 헛소리 찍찍하고 자기의 경쟁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조선일보를 이용해서 헛소문이나 이런 개소리를 마구 유포했던 겁니다. 모함을 한 거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조선일보를 비판하지만 사실은 뒤로는 조선일보들하고 뒷거래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학진이 그랬어요. 문학진 지가 공천에서 떨어지니까 그런 헛짓거리를 한 겁니다. 문학진, 내가 알기로 이 사람이 연세가 70살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보고 노욕이라고 그러죠. 노욕. 좋게 말해서 노욕이고요. 안 좋게 말하면 노망이죠. 노망이라고밖에 더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걸 노망이라고 하지 달리 노망이라고 그러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 추잡한 거지. 예? 이런 자들의 습성이 뭔 줄 아세요? 지가 잘났다야. 지가 엘리트야. 그런데 지가 볼 때는 이재명 같은 애는 영 아니거든. 중고등학교도 안 나왔지. 검정고시 출신인 거 아니야. 근데 지들 같은 사람 볼 때는 이재명 같은 사람이 너무 가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가짜는 애가 날 떨어뜨려. 야, 나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 이러는 거예요. 사고방식 딱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은 옳거니 잘 됐다. 요거 이번에 써먹으면 되겠네. 라고 해서 오늘 법정에서 써먹은 겁니다. 참, 이런 걸 보고, 썩은 물들의 카르텔이죠. 부패 카르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패 기득권 카르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재명 대표는 이 상황을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재명 대표는 전공법으로 나갔습니다. 검찰이 엉뚱하게 대포폰 운운하면서
메시지를 공격 못하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려고 이런 꼼수를 부렸으나 이재명 대표 정면 승부를 택합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대장동이든 위례지구든 혹은 백현동이든 내가 받은 돈이 있냐? 돈 있으면 갖고 와봐. 나 사탕 하나를 받은 거 없다. 그런데 내가 왜 재판을 받아야 되냐? 검찰도 내가 돈 받았다는 얘기 못 하잖아. 자, 이수진 의원이 엊그저께 탈당하면서 아주 글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가면서 아주 이렇게 분탕질을 좀 치고 나갔는데 그때 한 얘기가 뭡니까? 백현동 보니까 이재명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백현동을 왜 거짓말을 하죠? 아니 돈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것도 아니잖아. 그럼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돈 안 받았다는 거 인정해요. 이수진 의원도. 저한테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시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적으로 최종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몰랐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책임을 못 벗어난다. 아니, 책임 못 벗어나죠. 근데 그게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하고요. 법적 책임은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내가 무기징역이 나온다고? 어디서 그런 개소리를 배웠어, 이 양반은 또.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사건으로 왜 기소됐습니까? 배임이에요, 배임. 내가 돈 받은 건 없지만, 특정인들한테 이익을 줬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성남시가 손해를 봤다. 성남시는 손해보고 다른 민원인들은 이익을 봤다. 아니, 그런데 건설공사에서 신도시 개발해서 그렇게 안 되는 데가 어딨냐고. 부산의 LCT 같은 거 보세요. 부산의 LCT 그 짓게 만들어주면서 해운대 백사장 개작살 나버렸어. 그게 부산 해운대 백사장을 망친 게 그 대표적인 건물이 바로 그 해운대 LCT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산시가 단 한 푼이라도 수익을 환수한 게,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게 있나? 한 푼도 없어요. 그럼 부산시장도 배임이겠네? 안 그렇습니까? 자, 지금 서울 시내 곳곳에서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쌩 난리예요. 근데 이 재개발, 재건축하는 와중에서 서울시가 환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환수를 안 했으면 그거 다 배임이겠네? 그러면 서울시내 구청장, 서울시장 다 날아가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 언론계 다 이거 걸리는 게 하나 있어. 자, 상암동에 지금 언론사들 다 들어와 있죠. 그죠? 상암동 원래 거기 허허벌판에 혹은 쓰레기장에 쓰레기 매립장 뭐 그런 데였어요. 거기를 쫙 밀고 상암동이라는 신도시를 쫙 마련했어. 자, 상암동 신도시만 마련해가지고 누구한테 줍니까? 언론사들한테 서울시가 나눠줘. 신청만 하면 다 나눠줬어. 언론사들 그 땅 다 헐값에 받아요. 불교 방송이 뭐 지금 결국에는 그걸 다시 되팔았습니다만 얼마의 땅을 얼마짜리를 받은 줄 아세요? 예. 블럭 하나를 받았거든요. 불교 방송이 받은 블럭이 하나 있어. 블럭. 지금 YTN 옆에 있는 그 빈 땅인데 지금 YTN 뒤쪽 그다음에 여기 채널A 있는 건물 앞쪽 그 사이에 지금 막 건설공사 시작된 좀 하나 땅이 하나 있어요. 그 블럭. 그게 원래 불교방송 땅이었어. 불교방송이 받은 거였어. 근데 불교방송이 얼마를 못 냈다? 예. 12억을 못 내가지고 그 땅을 다시 뺏깁니다. 그래서 그걸 서울시에 다시 가져가요. 그거 어쩔 수 없지. 그건 뭐 맞아요. 근데 12억에 받았다고 그 땅을. 예? 그 땅을. 그게 몇 평인 줄 아세요? 예? 그게 2,000평이 넘어요. 거기에 건물 지어 올렸어 봐. 그 당시 15층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12억만 내면 나머지는 건설 회사들이 자기들 돈으로 지어 올려요. 불교방송은 지급보증 혹은 채무자로서 내가 돈 빌렸다라는 식으로 도장만 찍어주면 나머지는 건설공사가 올리는 거야.
그리고 건설회사가 올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분양을 해. 그래서 건설회사는 그걸로 건설비를 회수해가고 불교방송은 가만히 앉아서 건물주가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자, 불교방송만 그랬다? 아니! KBS, MBC, SBS 다 그랬어! YTN 마찬가지, MBN 마찬가지, 상암동에 다 지금 방송사들 들어가 있잖아. 다 그렇게 받았어. 자, 그거 다 뭐다? 배임이다! 자, 제가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야, YTN, 너가 여기 이 건물 어떻게 지었는지 기억하냐? 니들 서울시에서 이 상암동 부지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하냐? 얼마에 받았는지 기억하냐? 그거 다 배임 아니냐? 한번 따져보자고. 안 그래요? 대한민국 언론사 중에 그거 피해갈 수 있는 언론사에서 나와보라 그래! 자, 그런데 그게 왜 그건 그 당시에 서울시 시장이 누구였다? 예, 오세훈이었어. 그 당시 서울시장이 오세훈이었어. 자, 그러면 오세훈도 지금 감옥 가야 정상 아니야? 그죠? 자, 근데 오세훈은 그럴 겁니다. 나 사탕 하나 받은 게 없다라고. 그치, 서울시가 돈 받을 건 없었어요. 다 그 언론사들한테 나눠준 거야. 언론사들한테 이익을 준 거야. 서울시가 그 땅을 개발해가지고 업무 용지를 개발해서 언론사들한테 나눠준 거야. 말 그대로 배임인 거죠. 그러면 그것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러분, 혹시 이재명 대표 배임 운운하는 게 있으면 딱 그 얘기 여러분 딱 해보세요. 야, 니네들 상암동에 땅 받은 거, 언론사들이 상암동에 땅 받은 거, 그 서울시에 얼마 주고 받았어? 그리고 지금 얼마 하고 있어? 그거는 니들 배임 아니야? 해보세요. 바로 나올걸? 찍소리 못할걸?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재명 대표 사탕 하나 받은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보고의 대부분도 정진상이 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검찰은 뭐라고 주장을 한다? 아니, 정진상이 보고받았으면 그 이재명이 받은 거지 뭐. 아니, 그게 왜 그렇게 돼? 엄연히 다른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고 임명한 사람이니까 정치적 책임져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거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뇌물이 아니잖아. 배임이라고. 배임인데 배임죄, 특히 행정기관의 장,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허가와 관련해서 배임죄로 처벌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큰일 나요. 이거 대한민국에 살아남을 언론 지자체가 없어요. 당장 아까 말했듯이 그 상암동 개발하는 과정에서 언론사단한테 땅 나눠준 거 그거 다 배임이야. 다 걸려. 그거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예. 그거 저기 몇백억짜리, 그 몇백억, 몇천억짜리예요. 이수진 의원 말대로 하자면 그거 다 요새는 다 제게 그거야. 무기징역이야, 무기징역.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게 2010년, 2011년 그 무렵이거든요. 오세훈 딱 걸렸네. 이거는 아직 공소시효 조금 살아있어요. 무기징역인 것 같으면 공소시효 아직 살아있어요. 자, 검찰은요, 계속 정진상이 알고 있으니까 이재명도 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그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억지 중에 억지인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딱 얘기했어요. 나는 사탕 하나를 받은 적이 없다. 근데 왜 나를 문제 삼느냐? 보고를 받았다? 보고받은 게 뭐 어때서? 보고를 일일이 받았는지도 확인이 안 되지만 설령 받았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잘못됐냐? 이겁니다. 자, 성남시에는 손해가 됐지만 기업한테 이익이 특정한 인한테 이익이 됐다? 아니, 성남시는 원래는 하자면요, 직접적인 이익이 아니라 그 지역이 개발됨으로써 지역이 발전하는 거, 이런 간접적인 이익까지 원래 포함해. 그게 그 지방자치단체가 얻는 행정적 정치적 이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얻으면 되는 거야.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을 못 얻더라도. 그거를 살펴보고 특정인한테 이득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됐어? 배임죄의 이 기본적인 구조 자체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오는 헛소리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택도 아닌 소리야. 자, 아무튼 이재명 대표의 이 공판은요, 앞으로 갱신 절차가 한 두어 번 더 남았습니다. 3월 12일까지 진행될 걸로 보이고요. 3월 19일부터는 정식적인 본 재판이 다시 재개될 거라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재판이 본격화된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 같은 경우는요, 따져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되게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시비를 걸려고 하면은 또 시비를 걸 수도 있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아마 이와 관련해서 많은 아마 공방들이 또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공판 갱신 절차, 그러니까 재판부 갱신 절차,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판부 인수인계 절차가 마무리가 좀 되면은요, 또 아마 좀 제가 전해드릴 내용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입니다. 네, 댓글 한번